지난 영상에서 크라켄이 연준의 마스터 계정을 얻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것이 파이 네트워크와 연결될 때 벌어질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거래소가 은행 계좌 하나 가진 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연준이 그렇게 쉽게 문을 열어줄 리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좌 하나를 만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제 영상을 뒷받침해줄 해설 영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전 재산을 잃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중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고 잠드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여러분의 구매력을 매일 조금씩 훔쳐가고 있으니까요. 세계 최대 은행 JP 모건의 회장은 대중 앞에서는 코인은 사기라고 비난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역대급 코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이중성 뒤에 숨겨진 9천조 원의 거대한 돈줄,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크라켄과 파이코인의 은밀한 결합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미국 금융권 전체를 뒤흔드는 숫자 하나를 공개하죠. 바로 9천조 원입니다. 한국 국가 예산의 13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하룻밤 사이에 은행에서 증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은행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비유를 들어보죠. 지금까지 은행은 마을의 유일한 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마다 은행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하거나 쥐꼬리만한 이자라는 녹슨 바가지를 던져줬죠. 그런데 갑자기 마을 광장에 최신식 정수기가 설치된 겁니다. 심지어 이 정수기는 은행보다 10배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허용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녹슨 바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직접 고백했듯이 예금의 35%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행들이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이 법안을 막으려는 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낡은 우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 뿐이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의 돈벌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독서를 날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득권이 쳐놓은 가느다란 그물망으로는 이제 터져나오는 변화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은행에만 목을 메고 있는 건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명조끼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문으로는 코인은 위험하다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시각, 뒷문으로는 이미 거대한 괴물이 하나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괴물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은행의 심장부인 연준에 직접 빨대를 꽂아버렸죠. 과연 은행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연준의 금고를 직접 열어젖힌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이 파이코인 유저들에게 왜 전율 돋는 기회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역사 100년의 금기가 깨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거래소가 은행을 통해야만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2026년 3월 4일 그 상식이 처참히 깨졌습니다. 미국 2위 거래소 크라켄이 시중은행이라는 중간 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버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심장부에 직접 계좌를 꽂아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호랑이굴 안방에 자기 침대를 놓아버린 격이죠. 미국 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금난의 문이 열린 겁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지금까지 모든 코인 거래소는 전기가 필요하면 반드시 은행이라는 동네 전물상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물상이 오늘 전기 안 줘라고 하면 거래소는 그대로 암흑에 빠졌죠. 그런데 크라켄은 아예 국가의 근간인 원자력 발전소에 직접 전선을 연결해버린 겁니다. 이제 은행이 계좌를 막겠다고 협박해도 크라켄은 코웃음을 칩니다. 연준이라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요. 규제의 벽 뒤에서 은행들이 로비를 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크라켄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리 없이 칼을 갈아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따냈습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조차 나스닥 상장이라는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할 때 크라켄은 규제 침투라는 가장 날카로운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만든 낡은 규칙 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만드는 중심부로 직접 파고든 것이죠. 이건 금융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거래소는 더 이상 은행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주인집 열쇠를 복사한 수준을 넘어 아예 집문서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된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연준의 심장부에 꽂힌 이 고속도로 위로 가장 먼저 달려올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크라켄이 공들여 닦아놓은 이 압도적인 인프라 위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를 거느린 거대 생태계가 결합한다면 어떤 폭발이 일어날까요? 그 주인공은 어쩌면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서 매일 숫자를 올리고 있는 바로 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크라켄과 파이코인이 만나는 순간 벌어질 그 경이로운 시나리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잠들어 있는 파이코인이 전 세계 0.1%만 사용하는 연준의 비밀 계좌와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 직접 빨대를 꽂은 크라켄이라는 거대 항공모함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보병을 거느린 파이코인 부대가 탑승하는 장면을 말이죠. 이건 코인 시장의 단순한 상장 소식이 아닙니다. 기존 은행들이 쌓아 올린 9천조 원 규모의 철옹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디지털 쓰나미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코인은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켄이 닦아놓은 연준 직통 고속도로는 파이코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완벽한 활주로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파이코인이라는 거대한 댐에 갇혀있던 물줄기가 크라켄이 뚫어놓은 연준이라는 대운하를 만나 전 세계 경제에 핏줄로 쏟아져 들어가는 셈이죠. 은행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채굴한 파이가 크라켄을 거쳐 연준의 결제 시스템 안에서 달러와 동등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날, 세상은 비로소 파이코인의 진가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과연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크라켄이 5년 동안 연준과 협의하며 준비한 이 시스템은 가장 대중적이고 유저가 많은 코인을 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파이코인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문에서 코인은 사기라고 소리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크라켄과 파이코인은 이미 뒷마당에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고 있는 셈이죠. 기득권이 쳐놓은 낡은 그물망을 비웃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파이가 가장 높은 곳의 결제망을 점령하는 이 짜릿한 반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를 먼저 달리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리플 역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노리며 자신들만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죠. 크라켄이 연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리플은 그 문 안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계약을 맺고 있을까요? 파이코인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 리플의 행보를 보면 여러분이 쥐고 있는 파이의 진짜 몸값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충격적인 평행이론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시죠. 지금 이 순간 리플 XRP 걷고 있는 가시밭길이 사실은 파이코인이 달릴 비단길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리플은 현재 2025년부터 연준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국가신탁은행 면허라는 거대한 자격을 따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법적인 완벽함을 추구할까요? 그건 단 하나의 사고도 용납되지 않는 중앙은행의 금고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20% 가까이 폭락하며 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리플은 그런 위험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파이코인 유저들에게 엄청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리플이 앞장서서 법적인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크라켄이 연준으로 통하는 고속도로 입구의 바리케이드를 부순 셈이죠. 비유하자면 리플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디지털 전용 항구를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가 완공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유저 군단을 보유한 파이코인이라는 대형 화물선이 정박하게 될 것입니다. 리플이 제도를 만들고 크라켄이 길을 뚫으면 파이코인은 그 위를 달리는 가장 대중적인 통화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완벽한 평행이론이 성립됩니다. 결국 리플과 파이코인은 적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세우는 좌청룡 우베코와 같은 존재입니다. 리플이 기관들의 거액 자금을 책임지는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한다면 파이코인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일상 속 결제를 책임지는 지갑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연준이 크라켄에게 문을 열어준 사건은 이제 리플과 파이코인 같은 거물들이 들어올 차례라는 마지막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의 문턱에 서 있는 동안 기존의 권력자들은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겉으로는 코인을 비난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은행들, 그들이 닫힌 문 뒤에서 몰래 설계하고 있는 진짜 음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껏 속아온 그 지독한 이중성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그 소름 돋는 뒷모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앞에서는 코인은 사기라고 소리치며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은행들, 과연 그들의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비트코인 ETF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블랙록부터 골드만삭스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거대 금융 공룡들이 겉으로는 규제를 외치면서 뒤로는 이미 코인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를 풀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코인은 위험해라며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들은 이미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황금 벌판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지독한 위선이자 완벽한 기만 전술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마을의 대지주들이 저 산 너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니 절대 가지마라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발을 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대지주들은 몰래 하인들을 시켜 그 땅을 통째로 사들이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통행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지주들의 사유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지금 JP모건과 시티은행이 클래리티 법안을 결사 반대하며 시간을 끄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인프라를 독점할 때까지 일반인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이미 미국 연방통화감독청 OCC은 은행들의 코인 수탁과 블록체인 노드 참여를 합법화해줬습니다. 심지어 사전 허가도 필요 없게 규제를 풀어버렸죠. 은행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종이화폐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다음 100년을 지배할 에너지는 블록체인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거대한 전환기에 자신들만의 디지털 성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의 이동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아도 성문 밑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크라켄이 뚫어놓은 연준의 직통로와 리플이 닦아놓은 법적 토대, 그리고 그 위를 도도하게 흐르는 파이코인의 유저 파워는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이 모든 음모와 전쟁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쥐어야 할 부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 최종 지도를 펼쳐보이겠습니다. 2026년 3월 4일 이 날짜를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인류 금융 역사 100년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든 자산의 가치가 통째로 재정의된 날이니까요. 크라켄이 연준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은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성공이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죠. 이제 부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은행 예금에만 목을 메고 있는 분들은 10년 뒤 지도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변화에 올라타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대륙이 쪼개지고 새로운 섬이 솟아오르는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낡은 대륙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고 크라켄과 리플, 그리고 파이코인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대륙이 떠오르고 있죠. 이 새로운 땅은 연준이라는 지구의 핵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그 위를 달리는 에너지는 더 이상 종이화폐가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유저가 만들어낸 거대한 네트워크, 즉 신뢰의 화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휴대폰으로 채굴하며 쌓아온 그 숫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통행증이자 권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 모든 전쟁의 본질은 누가 돈의 흐름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기득권은 사다리를 걷어차려 했지만 기술의 진보와 유저들의 연대는 그 사다리 없이도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버렸습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이겠지만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이들에겐 가혹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9천조 원의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는 이 역사적인 길목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 줄에 서 계십니까? 낡은 은행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쉴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심장으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부의 기회는 늘 혼란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충격적인 진실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자 새로운 세상을 여는 날카로운 창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라켄의 연준 입성과 파이코인의 결합,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상장 직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크라켄 상장 첫날 예상 시나리오와 파이코인의 구체적인 목표가를 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압도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